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최근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재미삼아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냐? 집 사기 제일 좋은 도시와 제일 나쁜 도시, 부동산 인포에서 조사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소득 대비 아파트 값이라고 해서 각 도시별로 아파트 가격과 근로소득의 평균치를 구합니다. 그걸 가지고 해당 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도시의 아파트를 사려면 한 푼도 안 쓰고 도대체 몇 년을 모아야 하느냐, 이걸 계산해 본 거예요. 일단 시도별 근로자의 총 급여액을 볼게요. 2022년 기준 근로자 1인당 총 급여입니다. 23년은 아직 통계가 없는 모양이에요. 자료를 보면은 전국에서 울산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보다도 높아요. 전국 평균이 4,214만 원인데 울산, 서울, 세종, 경기 순으로 평균보다 높고, 나머지 도시들은 전국 평균치보다 약간 낮은 편이죠. 대구, 강원, 제주가 하위권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근로자의 연봉만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자영업자나 기타 사업소득 이런 거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자,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방금 전에 봤던 소득 자료는 2022년 기준인데요. 아파트 가격은 23년 12월 기준으로 조사를 했대요. 1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지만 그 사이에 근로자 연봉이 굉장히 크게 오르진 않았을 테니까 오차는 많지 않을 겁니다. 여하튼 서울이 가장 높죠. 평균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사려면 한 푼도 안 쓴다는 전제하에 서울에서는 22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28살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면 50이 넘었을 때 가능하다. 강남이라면 죽을 때쯤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한 푼도 안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월급은 나에게 잠깐 스치는 것뿐, 대부분은 카드값과 월세 같은 비용으로 휘리릭 나갑니다. 거기다가 또 할부 결제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지난달에 할부로 결제를 했다면 지난달에 나와, 이번 달에 나와, 다음 달에 내가, 이 세 명의 내가 힘을 합쳐서 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근로자가 아파트 사기 제일 힘든 도시는 서울이다. 반면에 울산은 6년이 채 안 걸립니다. 근로자의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탑이지만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물론 한 푼도 안 쓴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울산이 많이 짧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 울산으로 가자. 괜히 서울에서 월세로 돈 낭비할 바에 근로자의 연봉도 제일 높고 아파트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울산에 가서 살아보자. 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울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울산이라고 하면요, 부산과 인천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3대 항구도시입니다. 그리고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도시예요. 자동차, 조선소, 석유화학, 울산이 멈추면 우리나라 제조산업이 전반적으로 마비가 될 만큼 최대의 공업도시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한 20% 정도가 울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에 반해서 도시 자체는 또 돈이 많은 도시는 아니죠. 왜? 울산에는 제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대형법인 회사들이 많고요. 또 이제 대형 공장들도 많죠. 그런데 법인세는 지방세다? 아니다. 국세다. 시민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울산시는 좀 억울하다. 울산도 특산품이 있습니다. 제주는 감귤, 영광은 굴비, 금산은 인삼, 이런 것들이 있죠. 울산에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있죠. 울산의 특산품은 뭐다? 자동차다. 농담이고요. 울산에는 배가 유명하죠. 이제 조선소가 있으니까 타는 배 말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먹는 배가 유명하고, 또 전복이 대량 생산되는 곳입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데 미나리가 특산물 중 하나라고 해요. 돌미역도 있고, 언양읍에는 언양 불고기가 있죠. 맛있죠. 그런데 울산 하면은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제 대전과 더불어서 양대산맥이다. 뭐로? 노잼으로. 노잼 도시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조업이 좀 강하고 남초 이미지가 좀 세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좀 오해가 아닐까. 실제로 울산에는 볼 게 많습니다. 이제 유명한 태화강도 있고 간절곶도 있죠. 일산해수욕장이나 이제 대왕암공원, 거기 출렁다리가 있죠. 대왕암공원, 이제 여기는 또 요즘에 경치가 좋아가지고 요새 드론 촬영의 명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울산대공원도 있죠. 축제도 굉장히 많은데 특이한 축제들이 좀 있어요. 네, 일단 고래 축제가 있는데 울산의 메인 마스코트가 이제 해울이라는 고래입니다. 울산에는 지하철을 비롯해서 교통 인프라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선소로 출퇴근할 때 얘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 좀 있어요. 집집마다 고래 한 마리씩은 있다. 이제 울산 시민들의 자부심이죠. 그리고 캐릭터가 몇 개 더 있는데, 아까 그 해우리의 어린이 버전 귀엽죠. 그리고 배하고 자동차 캐릭터가 있고요. 처용은 누구냐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설화 속의 인물이에요. 신라 왕에게 발탁돼서 관직을 지낸 인물인데
동해 용의 아들이다. 뭐 이런 설화가 있어요. 처용 문화제도 있습니다. 특이한 축제가 또 있는데 이제 조선해양축제, 울산공업축제. 요거는 이름만 들어도 좀 얘네들이 노잼도시 이미지에 좀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또 축제를 보면요,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막 불꽃놀이 비슷한 것도 하고 볼 게 많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으로 가면 돈을 잘 버냐? 요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울산의 평균 연봉이 높은 이유는요,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공업도시인 만큼 대기업들의 제조시설이 많고 전문화된 기술자들도 많고 그 기술자들의 연봉이 또 높은 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문화된 기술자나 연구직이 아니면 울산으로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특별히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억에서 3억 원대가 중위 가격이죠. 서울이 8억 원대, 수도권이 5억 원대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또 가서 살만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울산에서 중산층이 되려면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울산이 특별히 쉬운 도시가 아니다. 다만 울산도 지금 인구가 좀 감소하는 추세예요. 이건 뭐 전국적인 추세긴 한데 2015년에 정점을 찍고 이제 계속 하락하는 추세죠. 올해 1월 기준으로는 110만 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인구 유입책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외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 인센티브가 있다는 건데 이제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아직은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울산에는 중산층이 탄탄하지만 내가 간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중산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자들의 도시다. 그리고 노잼으로 양대산맥이 아니다. 왜? 청주가 있으니까.